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도 장이 쉽지만은 않은 하루였습니다. 참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증시가 뭐 굉장히 좀 힘들게 끝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나서 그날 저녁에는 미 증시가 9%대 폭등을 해주고 기분 좋게 주말을 보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연준에서 100bp 즉 1포인트 깜짝 금리 인하로 완전 시장을 죽을 써더니 이번 주는 참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승과 우리나라 시장 중에 나스닥 선물의 상한가, 그러나 여김없이 장중 나스닥 폭락 및 미 나스닥 선물 하한가 지짐, 참 굉장히 어이없고 짜증난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이제 아침에 뭔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는 했죠. 뭔가에 대한 변화와 아침에 또 서프라이즈한 이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주말에 나온 석유 미국 기업들의 석유 감산에 대한 시그널 등등으로 인한 약간의 기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주식시장 그리고 인생사가 재밌는 게 참 예상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전 아침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한 2조 달러의 이제 경기 부양 책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서민을 위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오늘 밤에 재차 협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장 시작 전에 알려지면서, 또한 개장 전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WTI 유가가 이제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나스닥 개장 이후 바로 상한가 또 지킹하는 이런 기함을 보여줬던 하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영상 그리고 카페에 글에서도 말씀드렸죠. 저 또한 종가 베팅을 하고 물량을 가지고 넘어왔다라고 했어요. 일부는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일부는 약수익권의 종목이 있었죠. 10% 넘는 거의 11% 정도 수익권에 있던 종목은 한 4% 정도 수익으로 이제 반등시 나올 수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도 다행히 반등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본전 구간 혹은 최대한 손실이 적은 구간에서 다 잘라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식이 이렇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네요. 쉽지 않은 부분이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예측도 불가능하고, 또 저희가 흔히 시장에서 하는 게 있죠. 줄 딱 긋고 지지와 저항을 놓고 매매를 하는데, 이 지지와 저항이 지수가 급락을 해버리면 어떠한 종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참 지금 증시를 반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만 키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오전 아까 말씀드렸던 2조 달러 부양책 상원 제동으로 인한 나스닥 선물 하한가, 장중 유가 반등으로 인한 나스닥 선물이 하한가 풀렸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가장 키포인트는 유가예요. 유가. 장중에 이제 뭐 확산세가 어쩌니 뭐 저쩌니 이런 말은 이제 속 들어갔습니다. 왜? 이미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미 셧다운이 동네방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좀 무섭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오늘 시장이 흔들렸던 거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나스닥이 풀리고, 한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쌓였던 물량을 이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다 뚫어버리는 참 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하이드 채권의 부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나오겠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책이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미국 셀 업체에서의 감산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제 본격적인 감산 이야기가 진행될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필수적인 시장의 반전의 필수 불가항적인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는 확산세가 꺾이고 안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가의 안정화죠. 유가의 안정화, 그렇다고 유가가 뭐 40불 50불 간다, 이거는 현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 이 지금 정신없는 무슨 테마주처럼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한 구간에서 안정화를 들어가는 것만 되더라도 상당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또 어렵고, 오늘 보면 유럽, 미국 엄청나게 확산세에 13억 인구 인도에서 또 문제가 좀 터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공장들의 셧다운과 또 미국 뭐 주말 사이에는 메리어트가 전 세계 이제 직원들 뭐 이제 휴가를 보낸다라고 말이 있었는데, 또 미국 호텔 체인 업체에서 대량 해고 등이 이슈화로 나왔습니다. 뭐 이제 이 부분에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주 정부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셧다운을 시키니까 셧다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 간의 이동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지가 참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업체 쪽, 이런 쪽은 항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뭐 당장 뭐 호텔 체인이 망한다라는 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보잉 쪽에 디폴트 문제가 있습니다. 보잉 쪽에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GM과 포드가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죠. 파산 가까이 갈 뻔해서 그걸 다 미 정부가 이제 채권 매입을 통해서 살렸는데, 이번에 이제 보잉을 어떻게 살릴지가 아마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보잉의 이제 뭐 막대한 적자 회사채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매입을 할지. 근데 이게 연준이 바로 실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약간의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법안으로 묶이지는 않았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뭐 긴급한 일이라면, 긴급한 사항이라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뭐 이런 쪽으로 수순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시장이 대폭락이 한번 왔는데, 그때 시장 하락은 사실 개인의 대량 손절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나갈 신용 물량 혹은 장 막판에 가야 되는 스탁론 물량 등도 있었는데, 요새 기관 쪽에서 로스컷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막판까지 밀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은행들에서 ELS 투자 부분에 대한 부실, 그리고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부실 등등의 각각의 이 파생 상품에서 오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곳곳에 있으면서 주식시장을 좀 더 혼돈으로 몰아가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좀 부족하지만 27조의 금융안정 지원 부분은 굉장히 좀 적재적소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금융하고 증권주를 건들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27조로는 사실
많이 하나 뭐 DLS라든지 뭐 등등 해외 뭐 유로스탁이라든지 뭐 등등에 투자한 그쪽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융회사라든지 증권사가 그런 부분이 터지면 그때는 도망가야죠.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국내 쪽의 문제라면 일단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긴급 처방이 좀 되어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물론 시장에서 좀 불안한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수급적으로 장 막판까지 지속적인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됐던 부분도 시장을 굉장히 무겁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장중에 셀트리온 계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백신 쪽이죠. 지금 시장의 중심은 다 백신이에요. 셀트리온 계열 강세인데, 셀트리온 계열의 강세로 인한 지수, 이 코스닥 지수 눈속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강하게 가면서 옆에 제약바이오를 끌고 가고, 그럼으로써 코스닥과 이런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IT 섹터는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 IT 대형주가, 즉 시장의 주도 초대장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IT 섹터는 오늘 거의 전멸했다시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오늘 이제 한 가지 좀 위안을 삼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사실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물량을 넘어가고 시간 외에 막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4.8%가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손절을 오늘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시간에 좋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했던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장 막판 이제 한 20분 남겨놓고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장 막판에 외국인들 한 5천억 정도 선물 대량 매수입이 좀 왔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풋 쪽을 지속적으로 청산을 해 나가는 부분이 추세적으로 좀 한두 달 이어지면서, 선물을 서서히 돌려주고요. 그 막판 과정 속에 한두 번 시장에 급락을 시킨 다음 연속적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그때가 시장의 뭐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온 적은 없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 이유가 지금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안정화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환율이 천장이 한번 뚫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300원 이상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베팅은 절대 진행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장 가급적이면 이제 뭐 1박 2일 혹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내시는 게, 혹은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뭐 종가에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테마주 관련해서 백신 쪽 집중하자라고 했죠. 백신 쪽 오늘 상당히 좋았고, 저희도 백신 쪽을 매매를 잘 했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상당히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은데, 오늘은 이제 이거 수급을 바로 본 이유는 이 선물이에요. 창 막판에 이제 선물 좀 끌어올려주는 거, 외국인들이 선물 좀 급격하게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청산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예전 같은 경우는 위에서 푼만 엄청나게 계약이 들어왔던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개인들도 그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도 풋 쪽에 포지션을 약간이나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면 그때 이제 의미 있는 변화의 시간이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이제 풋
부분에서 수익을 좀 발생을 시키고 있고 양호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급격하게 시장이 바뀐다면 이런 부분이 완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초석으로 되는 이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장막판에 들어온 수급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오버나잇 의견을 한번 드렸고요. 또 오늘 또 뭔가가 발생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그때 1439를 찍고 양봉이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저는 더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1600 구간, 많이 간다면 이 윗 구간까지 1600, 한 980원, 11선까지 갔다가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빼버리는 거, 혹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빼버리는 거. 그다음에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뭐 경제 지표도 나올 것이며 이제 각종 지표들 나올 때마다 이제 충격을 받고, 그 다음 기업 실적 발표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한 충격을 앞으로는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올지를 한번 계산하다가 충격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충격을 맞고 개파락이 떨어지면 뭐 시장가로 시초에 잡아버린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왜냐면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투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시장을 조금 잡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 보죠. 참 삼성전자가 힘드네요. 삼성전자가 반등 없이 밀려서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거의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별반 차이가 없이 이제 200원 차인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4만원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또한 반등 시에는 물량 축소를 하고 다시 봐야 되고요.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강한 반등 한번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원웨이로 지금 빠졌어요. 거의 반등 없이 원웨이로 빠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 올 때 5만원 구간에서 물량을 좀 줄여야 되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수급으로 보면 얘네들 메이저 애들도 매집 단가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집 단가가 얼마겠습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 아래 구간에서 많이 산 구간이 없어요. 이 구간에서는 얼마 못 샀을 거고, 이 위 구간에서 사서 이렇게 매도를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주는 구간이 지금 개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이 선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아래는 다 공매도로 찍어 눌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이때 이제 이 기간 한 2년에 걸쳐서 매집할 한 구간 라든지 서로 고통스럽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하이닉스도 똑같고요. 삼성 SDI는 오늘 장중에 테슬라가 미국 공장을 셧다운 시키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한다 라는 말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25만원권에서 물량 한번 줄이고 다시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보면서 종목의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센트럴 모텍, 센트럴 모텍을 내일 한번 함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같아서 이번에 반등할 때 생각보다 반등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17%까지 올랐다가 지금 4%까지 밀렸는데, 사실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8%에서 출발했다 하면 오늘 하루 장중 변동폭만 해서 어마무시했던 종목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랐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파동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큰 파동.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더 움직임 나올 수 있을 종목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한진칼은 오늘 좀 다시 봐볼까 했는데 정신을 못 차렸네요. 제가 장 초반 바로 급등을 해서 이제 뭘 따라잡고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겨를도 없었고, 아직도 조금 끝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반등의 폭이 하락폭의 50%를 거의 다 채운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보다 눌렸을 때 보시는 게 낫고, 지금은 DDA가 얼마 안 남아서 더 이상 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DB하이텍. DB하이텍 이번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공장 가동률 자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한 회사고요.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밀려준다면 또 중기로 한번 잡아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좋아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시가부터 공략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또 나스닥이 캡 들어버리면 또 놓치는 종목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넷패스, 테스나, SFA 반도체, ITM 반도체. 넷패스 당연히 이제 주도주 안에 있는 종목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면서 이 종목도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좀 빠져나간 부분은 안 좋고요. 일단 단가가 29,100원에 100원, 29,100원대, 29,500원, 평균단가 29,200-300원이라 오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데 물량 축소를 했어요.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에서 거의 이제 이게 거의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 축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장 충분히 한 번 더 반등해 줄 것 같아서 내일장까지 해서 물량을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에서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떨어지는 확률도 있어요. 얘가 항상 버티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테스나는 얘는 손절 들어갔고요. 48,000원대. 그리고 장중에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48,000원대 손절 처리를 해버렸고, 내일 한 번 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 번 더 반등하지 않을까. SFA 반도체는 그냥 들고 있고, 내일 이것도 괜찮게 반등할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이제 뭐 수급이 많이 이탈한 건 아니어서, 내일장 시장이 안 좋으면 좀 우려를 할 텐데,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변동률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있어서 좀 그렇고요. ITM 반도체, 애플 관련 웨어러블 관련주입니다. 웨어러블 관련주고요. 얘도 시초가 이후에 올라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26,700원 정도에 장 초반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그냥 말았죠. 좀 아쉽습니다. 수익이 상당히 컸던 종목인데 50% 이전하고 50%는 이렇게 날려먹어서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내일 하루 정도 더 반등할 걸로 보여져요. 반등하면 다 모든 종목 웬만한 거는 비중을 줄여야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2차 전지 쪽 하나만 더 보죠. 에코프로, BF.
이제 테슬라가 오늘 밤에 저는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예상 하에서 내일 에코프로 BM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토카인 관련주 코인팜. 오늘 사실 사이토코인 관련주로 코인팜은 좀 좋지가 못했네요. 프로스테 믹스 괜찮았고 셀리버리 괜찮았는데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 프로스테 믹스는 건들지는 않겠다. 코인팜 아니면 셀리버리 들어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셀리버리를 매매를 좀 했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는 그냥 마킹 정도 하고 이제 오후에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추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전략 이거는 이렇게 셀리버리 코인팜만 안하고 셀리버리를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테마주는 하나만 봤는데 신풍제약 시간 외에서 또 많이 올라서 조금 아까운데요. 신풍제약 이거는 회원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히 지지와 저항이 정확히 또 나왔던 종목 같습니다. 정확히 이제 이런 구간에 이제 맥점이 좀 나와서 매도는 굉장히 좀 잘 됐던 종목이고요. 시장이 밀려서 원래 같으면 이 구간에 다시 들어가는 건 정석이에요. 정석. 이제 8,350원에 들어가는 정석인데 지금 시장이 그게 안 됩니다. 시장이 그 종가까지 막 밀리고 지수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들어간 거 정리를 해버렸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24일부터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시간 외에 좀 괜찮은 모습으로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좀 강했던 종목들이 뭐 화일약품 상한가 같고 크리스탈 상한가 같고 비주얼드 제약 좀 올랐다가 이 돌파시킨 이후에 시간 외에서 다시 상한가 들어가는 기업을 좀 토했죠. 네. 그렇듯이 이쪽 계열이 제가 봤을 때 주도주가 맞았습니다. 주도주가 맞아서 조금 이쪽에 힘을 더 실었어야 되는데 장 막판에 개인적으로는 녹십자세를 좀 공략을 하다가 손절을 했어요. 녹십자세를 오히려 신풍제약을 매매를 그냥 이어가는 게 맞았는데 비주도주 역배열 종목을 건드는 바람에 조금 녹십자세 손절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종목들 왜 매수만 말하고 막 손절을 안 하냐 막 하는데 지난번에 톱10으로 큰 손실 났어요. 큰 손실. 왜 안 나오지? 잘 손절 다 해요. 손절 안 하면 계좌가 큰일 납니다. 이제 이게 손절을 한 이유가 그때 이제 찌라시가 떠서 이 사업 안 한다라는 게 떴기 때문에 VI 풀리고 그냥 바로 손절 처리하고 이거는 다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이슈의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하지 못했다면 뭐 여기서 한번 반등은 했다 치지만은 제가 11,200원에서 손절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11,200원에 손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는 못 볼 강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손절은 무조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쪽 그 제약 섹터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반등할 때는 지금 그 우량주, 대형주도 좋은데 중소형주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뭐 삼성, 갤럭시,
폴드 뭐 이쪽하고 애플 쪽하고 테슬라 쪽, 네, 약간 섹터 딱 정해가지고 이런 뭐 특징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간의 대장주급으로 보시는 게 조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제 이쪽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